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의 경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 공공 영역에서 그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하게 그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국가가 그 예를 들면 인력 채용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1년 11개월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꾸려고 네. 2년 안 되게 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그러고 심지어 11개월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죠. 정부는. 네. 국가는. 모범이 돼야죠.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어요.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남동발전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참 김용균 씨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네. 그 어느 회사였어요? 같은 회사. 어디? 서부발전인가요? 서부발전이? 네. 남동, 남부, 서부, 서부발전.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부발전은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저 국내 8개소에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전국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예. 여기는 주로 어떤 발전소예요? 저희들도 화력하고 가스복합하고 신재생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화력이에요? 화력이 전체 한 50%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하동화력 인프라 활용 계획 그냥 호기심인데 여기에다가 갈사만 수상태양광 하동 거창 양수발전 이걸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동화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남부발전 김윤동 사장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이 이제 가스복합 화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이제 수도권 인근으로 이제 가면서 하동군에 대한 거기에 상응해서 일종의 대형 투자를 해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동서발전 여기도 당진, 울산, 동해, 일산, 음성 여기 발전소 몇 개 있어요? 예, 동서발전 예 사장 권명호입니다. 네. 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남 건설 추진본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여수에 있는 네, 5까지 해서 6개. 네네. 여기도 역시 육해상 풍력에 참여하고 있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유연탄 발전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엔탄은 저기 이제 LNG가 많네요. 주로 이제 한
한 10기가 정도 전체 동서발전 용량의 한 6기가 정도가 석탄발전소입니다. 여기 6군데 표시해놨는 걸 보니까 유연탄을 쓰는 데는 당진뿐이고 나머지는 다 바이오매스, LNG 뭐 그런데? 예, 그리고 당진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쫙 붙어 있어서 여러 개가 예. 여기 있군요. 그렇습니다. 동해 발전소도 예,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발전소는 지금 발전 시설은 다 갖췄는데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동해 발전소가 이제 저기 수명이 다해서 이제 대체 그래? 발전으로 새로 진 데 아니고 예, 동해가 지금 알았습니다. 예, 새로 진 데는 민간 발전소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삼척의 포스코하고 강릉이 아닌 이 민간 발전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동업을 많이 했나 봐요. 공동 투자를 예, 저기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예, 자체 사업하는 것도 있고 SPC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매우 자잘한 게 많아요. 뭐 지붕에 이렇게. 이건 뭐 이 발전소의 3단 뭐 지붕 특성인가요?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조그만한 거 어디 남 회사 지붕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 태양광도 좀 했습니다. 네. 서부 발전. 서부 발전도 뭐 석탄 발전이 한 절반쯤 되나요? 석탄 발전이 약 55% 정도 55%.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전부 다. 수력 원자력.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로는 태양광 발전 포션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간헐성 문제도 있고 야간에 이런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게 주로는 이제 수력 발전 같아요. 이건 필요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양수 발전, 네. 수력 발전은 생각보다 발전량이 적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양수 발전을 하면 이제 물을 도로 퍼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낙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예. 예,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까? 그 에너지를 일부를 이제 전기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일정량의 에너지로 다시 물을 퍼올려요. 네. 그럼 다시 발전을 해요. 네. 그럼 밑에 퍼올릴 때 그 얼마나 손실이 되나 에너지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네. 이제 낮에 태양광이 많이 있을 때 그 태양광을 가지고 예를 들면 네. 1kW로 네. 이제 물을 퍼올려요. 그럼 퍼올린 물로 다시 발전을 해요. 그럼 네. 그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생각 안 이제 되냐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 손실률 효율이 얼마나 예, 되냐고요? 손실률이 대략 한 20-30%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80%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kW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퍼올린 걸 다시 그걸로 발전하면 800kW? 네, 한 20-30%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엄청나게 효율이 높은데? 네, 그 그래서 양수 발전이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양수 발전이 그 효율이 가장 그 유연성 자원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효율이 좀 떨어져서 한 70% 정도, 현재까지 70에서 80% 사이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70-80% 된다고? 예, 요즘은 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예전에는 한 60% 정도 됐었지만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70% 이상까지 효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최대 고민이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거를 과거에는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화하는 게 좋겠다고 그건 뭐 생각했는데 10%대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효율이. 수소로 만들 때 거의 한 50%가 열로 빠져나가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70%. 네, 전기로 다시 바꾸는데 또 50%가 사라져서 전기에서 최종 전기로 가는데 한 25%에서 그래요? 자리가 30%만 남으니까 한 70% 정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30%밖에 안 사라진다고요? 그럼 양수 발전소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비용은 듭니다만 효과는 양수 발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가격이 현재는 비싸고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와는 제철 등등의 꼭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최대한 뭐 그린 수소 발전 혹은 핑크 수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효율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른 효율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80%면 생각보다 많이 보존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원전 있잖아요. 원전 새롭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전 하나 짓는다. 시작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자료 동네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것도 정당마다 틀려 이상해.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던데? 7년밖에 안 걸린다고 주장하던데? 실제로 착공해서 짓는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뭐 그 저기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여사는 장관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 아닌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통상 수원 원자력 직무대행 전대욱입니다. 사장께서 해보세요. 예,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간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13년 11개월 걸리고요. 이걸 13년 11개월 나누면 이제 부지 선정 한 2년. 부지 선정. 예, 그다음에 그거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하는데 한 40개월, 3년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지 선정 후에 한 9년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자 부지 선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지 선정에 2년 걸린다는데 뭐 하느라고 2년 걸려요? 일단은 이제 부지 망원경 가지고 땅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지? 행정 저희들이 절차? 아니면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를 한수원이 이제 검토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지진 있나 없나 이런 거 등등. 예. 이제 그거 하는데 2년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아주 순리대로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공고한 대로 막 응해가지고 했을 때 얘기죠. 막 주민들끼리 싸운다. 일부에서는 한다 그러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 쪽에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을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됐을 경우. 예, 그게 그 경우 2년. 그게 예 이제 2년을 보는 겁니다. 부지 선정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됐을 경우에 한 13년? 13년 11개월인데요. 13년. 여기서 뭐 이제 15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착공 아니에요. 공사 부분이 이제 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삽을 뜨기 시작해서 준공하는 데까지가 7년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6년 한 5개월 걸리고 합쳐서 이제 13년 10개월. 우리 부사장님은 당적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SMR 관련된 건데요. 여기 110페이지에 자료도 있는데, ISMR이 혁신형 SMR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이거를 2035년까지 지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0년의 허가를 받고 설계 인가는 28년에 받고 3년 후에 설계 인가를 받아보겠다. 그럼 지금 거의 다 개발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그럼 3년 만에 설계를 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 이게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 설계가 한 2년 걸렸고 지금 표준 설계가 지금 3년 정도 가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원전 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표준 설계, 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다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MR의 위험성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는 다른 겁니까? 그 뭐 기술적으로는 한 1000분의 1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설비를 그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터빈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한쪽에 이렇게 다 몰아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를 아예 담궈서 사고 나면 수조 위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수조 밑으로 바로 담그는 그런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그 통상 형식의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 시설 예. 이거보다는 1000배 정도는 안전해졌다. 예, 훨씬 안전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 위험성은 그렇다. 보통 한 200-300메가와트 정도의 소규모 원전이고 냉각 방식이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방사능 누출 위험성도 적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폭발 위험성도 낮다. 예.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나 방식은 비밀이면 얘기하지 말고. 비밀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원전의 모든 원천 기술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네. 최고 수출 때도 문제가 하여튼 뭐 있었지만 그건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그 기술 특허 관련이나 이런 쪽 그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형을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원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하면요. 지금 장관이 더 전문가예요. 3세대 SMR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3세대는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SMR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와서 테라파워 뭐 한다는 거는 4세대 SMR인데요. 그거는 냉각 방식을 물로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써서 그 소듐이나 다른 냉매를 써서 하는 4세대 이 SMR도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회사들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제 설계나 아니,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3세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로 건, 냉각한다고요? 네, 3세대 방식이고요. 4세대 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술에 따라서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설계를 대략 한 17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작게 설계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내에서 그 사고가 번지지 않게 설계하는 거고요. 그 세대 기준은 물을 쓰느냐 다른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용 연한이 예컨대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 그 사용하는 핵 연료는 똑같은 거예요?
핵연료는 조금 지금 핵연료가 농축도가 올라가요? 농축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소용할 수 있어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추세가 조금 농축도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가 문외한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은 그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기본적으로는 사용 후 연료를 이제 재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가 이제 자체 없어지면서 거기서 필요한 핵심 플루토늄이나 네.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거기 뽑아내고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준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나 결국은 그쪽으로 처리해야 돼요. 부피가 그런데 뭐 플루토늄 뽑아내봐야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된다고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조금만 줄어든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후자가 맞으십니다. 네? 원자력 실제로 환경공단,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네, 이사장 조성도 네.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줄어들잖아 이게. 다 틀려 지금 이게. 우리 어떤 게 진실이에요? 원장 왜 얘기를 좀 하고. 이 과학 네. 국가에서 네. 이게 토론 안 해서 그래요. 담당- 서로만 자기 주장만 해 이렇게. 담당 국장이 좀 얘기해.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팩트를 당적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네, 저 방패물 관리 전담기관 원자력 환경공단 어디? 예. 이쪽입니다. 네, 얘기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재처리하면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미 간에 지난 10년간 8천억을 들여서 재처리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명백히 나온 게 없고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예, 부분에 명백히 관해서. 이제 검증은 안 됐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핵연료 100 중에 50%가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중수령 사용 핵연료가 50%나 됩니다. 그래서 중수로용은 재처리가 안 돼요. 예, 이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서 비용 투입만큼 그 재처리를 해서 효율 가치가 없어서 재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중수로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대부분 경수로라면서요. 발전소는 지금 25개 중에서 22개가 경수령이고요. 그러니까. 무려 3개밖에 안 되는 중수로에서 사용 핵연료 50%를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보네. 그 쓰레기만 많이.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감소됐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나라의 이 처분장 면적은 그렇게 줄을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재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미 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부피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하면 재처리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건식 재처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서 건식 재처리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습식 재처리입니다. 네. 습식 재처리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IAEA라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모니터링이 세게 하고 있는 거고. 건식 재처리는 이제 초우라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플루토늄이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좀 안전하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건식 재처리에 있어서는 부피 감소라든지 무게 감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습식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아까 5분의 1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프랑스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 추출을 안 하고 재처리하는 거다. 습식 재처리는 플루토늄이 나오는 재처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피가 별로 안 줄어든다.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경수로 모형 같은. 얼마나? 5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진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아닙니다. 기후부 이창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까 편 먹고 싸우기만 하지 진지한 토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려가지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뭐 네 편 내 편을 왜 가려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아니에요? 뭐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발전소 안에 어디 쌓고 있다가 지금 넘칠 판이라면서요? 네, 지금 수조 안에 넘치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뭐 관련 법은 통과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쌓이는 사용 후 해결료를 대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